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 출국을 이틀 앞둔 9일 MBC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MBC는 별도의 입장을 내고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는데요. 대통령실과 MBC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와 같이 전하며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탑승 불호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부연했는데요. 이에 MBC는 별도의 입장을 내고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MBC는 전용기 동행 취재를 실제로 불허할 경우 별도의 여객기 티켓을 확보해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회 일정을 취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바이든이라고 자막 달았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난리면인데 바이든이라고 했다고. 아니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단 건 TV조선도 그렇게 달고 SBS도 그렇게 달았는데 왜 MBC만 비행기를 못하게 합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한들 그 조치가 어떻게 너 차 안 태워줘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통령실이 일부의 대통령실이 언론사를 상대로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조치가 비행기 안 태워줘 이 복수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유치할 수가 있어요.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대한민국 정도 되는 수준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조치가 나옵니까? 언론사 상대로. 비행기 안 태워줘. 차 타지 마. 그거 아닙니까? 아 정말. 이런 유치하고 쪼잔한 작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랍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특정 언론을 지목하고 낙인 찍어 해외 순방 전용기 탑승해서 제외시켰는데요. 코미디가 따로 없는 거죠. 초등학생들도 안 하는 짓을 대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삐지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면서 너는 오지마 하는 것과 같은 짓거리인데요. 이런 짓은 요즘 초딩조차 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벌이는 언론 탄압과 길들이기, 점입 가경인데요. 다른 언론사들 보라고 본보기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취임 후 자유를 수백 번 외치던 윤석열의 언론 자유가 이런 건가요? 정권 입맛에 맞는 기사만 써라. 아니면 배제시키겠다. 이런 거죠. 다른 언론사들은 이런 사태에 대해 과연 어떤 대응을 할까요? 같이 연대에 보이콧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묵인한다면 본인들도 언젠가는 당할 수 있는 일이 될 텐데요. 다른 언론사들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많은 국민이 그날의 참사가 너무나도 비상식적이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무능과 안일이 차고 넘쳤습니다. 어제의 대한민국은 이렇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 6개월 만에 드러난 국가 부재의 민낯은 믿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국민은 1분 1초의 오차도 없는 진실을 원합니다. 그러나 사건은 정권에 유리하게 축소되고 있고 진실은 거짓말로 은폐되고 있고 증거는 조금씩 폐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정조사가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법률에 규정된 국정조사는 공개적인 자료 검증과 증인 신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하고도 유효한 수단입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원인에는 결과가 있고 진실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세계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의 젊은이들이 무고하게 압사했는데도 정부의 그 누구 하나 자기 직을 내놓고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당일 최일선에서 분투한 경찰관들에게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냐며 호통과 반말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행안부 장관의 경질 요구가 후진적이라고 말합니다. 국민 다수가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은 사의 표명한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태도가 본질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이번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국정조사의 세 번째 이유는 국회에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국민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국민이 참사의 진실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또 다른 비극은 언제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해서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민의 물음에 바로 응답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특검이든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진실이 결코 봉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국정조사는 야당의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국정조사 보이콧은 국민 보이콧이고 진실에 대한 보이콧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6개월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 후반에서 30% 초반대라는 방송 3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습니다. 12구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은 부정평가가 우세했는데요. 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길래 20% 후반에서 30% 초반이라는 지지율이 나온 걸까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데요. 지금 국민이 체감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자리 숫자입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에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9%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30.1%는 잘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12구 참사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한 응답자의 69.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6.8%에 불과했는데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일에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33.4%, 부정 59.7%로 집계됐는데요. 역시 12구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72.9%로 집계됐고 적절했다는 22%뿐이었습니다. 이어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일에서 8일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28.7%, 못하고 있다는 63.5%였는데요.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에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69.1%에 달했고 적절했다는 27.8%였습니다. 정말 불가사의하기만 합니다. 조작이 아닌 이상 이런 지지율 수치가 말이 되는 건가요? 이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2구 참사와 관련된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축소 은폐하려 했는지, 왜 분향소의 영정도 위패도 없어야 했는지, 왜 156명 희생자들의 이름이 사라져 버려야 했는지, 정작 이 참사의 진실을 외신을 통해서 알아야 했는지 말이죠. 실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진정 우라가 침입니다. 이게 진짜 나라인가요? 이게 윤석열이 꿈꾸는 대한민국입니까? 10월 30일 그러니까 참사 그 바로 다음 날입니다. 오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국가애도기간이 설정되죠. 예. 그리고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담화를 유념해서 공무원들이 일해라 라고 결정하시죠. 예. 거기서 합동 분향소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설치하기로 결정하죠. 정부의 합동 분향소를 설치한다. 그때 결정한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번 참사의 명칭을 이태원 사고로 하고 이태원 사망자로 부르고 또 이태원 부상자로 부르자 이렇게 통일한다. 그것도 그 자리에서 결정되죠. 그때 그 중대본에서 그
그러니까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렇게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건의를 했죠. 예, 중대본에서 건의했습니까? 예, 예, 건의 주체가 중대본이에요? 예, 예, 예. 그 저희는 처음에 그거를 용어를 신경을 안 썼는데 신경 쓸 겨를도 없죠. 그 아침에 새벽에 그것까지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그 회의 자료를 준비했던 주체가 누굽니까? 그렇게 명칭을 통일하기로 하자,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하자, 국가애도기간을 설정하자, 검은 리본을 폐용하자. 중대본이죠, 중대본. 예. 중대본은 여러 부처들이 모여서 하는 거죠. 그 행정안전부가 중심이죠. 재난관리본부장이 말했던 그렇습니까? 것 같습니다. 예. 그날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게 누굽니까? 대통령이 오셨죠. 대통령이 주재하셨죠? 예, 예. 그 결정도 함께 하신 거죠? 그때 그런 권유가 있었죠. 예. 그러고 나서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부 분향소를 설치하라고 하는 공문을 일제히 내려보내는데 그 공문에 영정과 위패는 생략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정과 위패요?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정부 합동 분향소 설치된 것 전부가 다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죠? 없었죠. 예, 예. 유족들 그걸 다 받아야 돼요. 유족들 그러니까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시간이 해서 없어서 못 하신 거예요? 예, 닷새 동안인데 그 모은다고 한 2, 3일은 갈 텐데. 정부가 공무원들 1대1로 유족들하고 전부 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족에게 영정을 비치할 거냐 말 거냐, 위패를 놓을 거냐 말 거냐를 다 확인하실 수 있었잖아요. 왜 안 했습니까? 유족 배치는 좀 이후죠. 공무원 우리 공직에서 사람 그렇게 150명 죽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또 1대1로 하겠습니까? 1대1 그다음에 매치된 것은 이제 언제예요, 그럼? 장례식 절차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실장님, 이제 1대1 매치가 된 것은 언제예요? 사고 그러니까 정부가 한 2, 3일 희생자들의 신원도 파악하지 않은 채 2, 3일 후였던 것 장례식장을 했던 같습니다. 겁니까? 2, 3일 후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다 보냈잖아요. 마지막으로 신원 파악이 돼서 156명이 사망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신원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것까지 다 파악된 게 그 이튿날 아닙니까? 신원 파악 다 했어요. 예. 세상에 저는 그 어떤 분향소든 그 어떤 빈소에서든지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고 국화꽃다발더미 앞에다가 머리 수그리고 향 사르고 저러는 거 내가 처음입니다, 이번이. 시장님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거기 뭐 이렇게 써놓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썼어요? 세상에 왜 희생자들이 뒤로 숨어야 됩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예. 희생자들이 뒤로 가려져야 합니까? 희생자들이 이렇게 왜 되니까 가려져요? 예. 외신에서 희생자들을 찾아내가지고 보도하고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주로 외국인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해 왔다가 돌아가신 외국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뉴욕 타임스가 우리 국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짧은 얘기인데 눈물이 나요. 김동규 18세 서울의 공업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내년에 삼성전자에 취직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할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원래 집돌이였지만 최근에 운동으로 살을 조금 뺀 그는 할로윈 주말을 이태원에서 보낼 예정이었다. 군중을 염려한 할머니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김 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다. 박가영 19세 홍성에서 자란 여대생 박가영 씨는 11월 1일이면 20세 생일을 맞을 예정이었다. 그는 캐나다에서 패션 디자인을 유학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일했다. 어머니 최선미 씨는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는 상실감과 이런 비극을 일으킨 당국에 대한 분노로 망연자실했다. 신애진 24세 고려대 경영학과 생명과학을 복수 전공한 신애진 씨는 첫 직장 맥킨지앤컴퍼니 서울 사무소에 컨설턴트로 입사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변을 당했다. 사진과 여행을 좋아했던 그녀는 토요일 부모와 커피를 마신 후 직장 동료들과 이태원으로 외출했었다. 제주도로 출장 갔던 아버지는 뉴스를 듣고 서울로 올라가 병원에서 딸을 찾아다니다가 6번째 병원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노은서 25세 관광경영학과 경영학을 전공하는 노은서 씨는 애플사와의 면접을 이틀 앞두고 이태원에 갔다. 부모는 토요일 밤 그녀로부터 이태원에서 즐겁게 보내는 사진 여러 장을 연속으로 봤다가 밤 10시쯤 사진이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뉴욕타임스가
찾아서 보도하고 있는 우리 희생자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왜 우리 국민이 이 희생자들이 누구인지를 몰라야 합니까? 왜 영정도 없는 국화꽃다발이 앞에서 머리 수그리고 묵념하고 향을 살라야 합니까? 왜 정부는 유족을 접촉해서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영정을 공개해서 국민적인 애도와 추모를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동의하는 유족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익명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국민적 추모 열기와 애도 열기가 너무 오르고 이 비극적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국민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의원님, 저도 몇 말씀 드리면 그런 비통한 마음과 슬픈 그런 감정은 꼭 외신 아니더라도 저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몇 말씀만 그러니까 드릴게요. 정부는 알고 몇 말씀만 계시냐고요. 드릴게요. 대통령이 빈소들 방문 몇 군데를 하시고 국가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아니 그러셨고, 그래서 왜 국민은 국민의 누가 생명과 희생했는지 몰라야 되냐고요?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하다 했고, 지금 아니 얘기해 보세요. 그거는 왜 국민이 어느 국민이 희생됐는지를 몰라야 되냐고요? 왜 영정을 공개 못하고 왜 희생자 명단을 공개 못합니까? 저희가 몇 군데를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유족들이 공개 원하지 않는 데들이 접촉했습니까? 있었습니다. 다 접촉했습니까? 그거 다 접촉했는지 제가 어쨌길래 확인을 외신들을 해볼게요. 파악하는 희생자 명단이 우리 국민은 하나도 모르고 깜깜입니까?